여기가 제 방이에요. 제육군이 가장 열심히 공부한 장소이자 이화학교에서 보낸 6년간의 기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부면 공부, 음악이면 음악 못하는 게 없었던 이화학교의 팔방민 서재욱. 특히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는 과제에선 단연 최고였다. 소단원 하나하나당 이제 학생 한 명을 배정시켜가지고 그 학생이 그 단원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예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처럼. 그래서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의 생식 주기를 맡았었는데, 그런 생식과 발생해가지고 이제 활동지를 이게 제가 만든 활동지인데요. 태아는 모체 속에서 이제 양수 안에서 지내는데 어떻게 숨을 쉴까? 그래서 1번은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뭐 사실은 사람은 엄청난 산순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는 오랜만에 숨을 쉬어가지고 기뻐서 우는 거다. 뭐 이런. 자료를 수집부터 요약, 정리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제육군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였을까? 서울대 수시 준비할 때 증빙서류 같은 거 뽑아서 나왔던 거예요. 수학과 과학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제육군. 그는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우선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이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가끔 이제 공부하기 귀찮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의욕이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떠올리기도 그렇기도 하고 그냥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보려고 썼던 거고요. 대학 진학을 최고의 목표로 여기지 않는 이유학교. 그렇다면 제육군은 어떤 이유로 입시를 보겠다고 결정한 것일까? 뭐 그런 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과연 갈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란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서 또 무엇을 가지고 공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이만큼의 양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뭐 대안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사교육 같은 데 이제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걸 좀 깨고 싶어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봤던 것 같아요. 자기도서. 목표가 생긴 제육군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계획표 세우기였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고3 여름방학 때 했던 계획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몰아가지고 한동안 그것만 죽어라. 제육군은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일 정도 모든 시간을 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하나의 큰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고 예를 들면요, 모의고사를 푼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맨 마지막에 다듬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맨 처음에 돌을 놓고 처음부터 다듬으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뭉텅뭉텅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다듬기를 시작하잖아요. 저는 일단 뭉텅뭉텅 쳐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수학 뭉텅뭉텅 쳐내고 물리 뭉텅뭉텅 쳐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 과목에 집중하는 공부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건 세부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제육군은 우선 과목별로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점검했다. 그리고 한 문제를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문제 수를 곱해서 문제집 한 권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지 계산했다. 제육군이 이러한 공부법을 택한 이유는 한번 마음먹으면 깊이 파고드는 그의 공부 습관 때문이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제육군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대해 집요할 정도로 깊이 파고들곤 했다.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세계적인 수학 난제인 골드바흐의 추측을 풀겠다며 1년이 넘게 매달린 적도 있었다. 골드바흐의 추측이란 26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지의 문제로 독일의 수학자 골드바흐가 오일러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됐다. 이보다 큰 의미의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가설을 풀기 위해 수많은 수학자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학 난제 중 하나다.
여기가 어느 날 오더니 소수가 과연 규칙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게 있습니다. 해서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깨같이 써서 가져왔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 저도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막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1년이 2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주제를 붙들고 있고 노트 상당히 양이 많아졌더라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많았던 수학 공부. 개념이 탄탄했던 제육군은 문제풀이에 집중했다. 계획표에 따라 하루 10시간을 수학 공부에만 매달렸다. 다음 수학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을 정도로 효과는 있었지만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힘든 방법이었다.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좀 여유를 잃고 되게 짜증을 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예로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제가 취지를 잘못 알고 가가지고 숙제를 엉뚱하게 해갔는데 이제 그걸 다시 써오라 그러셨는데 다시 써오라 하셨는데 저는 계획에 그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어긋나는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되게 짜증을 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고작 이제 성적 같은 것 때문에 짜증을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안 좋았죠.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입시 공부에 매달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제육군. 하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는 입시 공부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충 수업 한 번 들은 적 없고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 전쟁도 제육군에게는 남의 나라 일이었다. 불안한 마음까지 스스로 다스리며 공부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11월 12일 여유는 가르치지 않는 우리나라 입시제도. 모두가 똑같은 것을 똑같은 순서로 학습받아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곳을 향해 목적, 목표도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제도다. 세상에 공부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졌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2 여름방학부터 꼬박 1년 동안 제육군의 긴 방황이 이어졌다. 그리고 받아든 고3 6월 학력평가 점수. 전 과목 성적이 대폭 하락해 있었다. 제가 목표한 데를 이제 가려고 하면은 6월 점수에서 수능 때까지 한 110점 정도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는 공부 부족으로 해서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지 하고 생각하면서 하면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성적표를 막상 받으니까 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면서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 처음으로 상등급을 받아봤고 이제 60점 이하의 점수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꽤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자신 있는 수학에서는 난생 처음 3등급을 받았다. 6월 모의고사 점수는 수능 점수라는 말도 많았지만 제육군은 개의치 않았다. 남은 시간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무엇보다 수능을 코앞에 둔 제육군에게 가장 시급한 건 3등급까지 떨어진 수학 점수를 올리는 일이었다.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제육군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답안지를 활용하는 것. 한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물고 늘어지던 제육군이었지만 남은 시간에 비해 해야 할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자 이 방법을 선택했다.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은 최대 3분으로 정했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5분 정도 고민.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답안지에 풀이를 봤다.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지를 빨리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답지를 보게 되면 답지에 있는 내용을 습득하고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답지를 빨리 보더라도 이 답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했던 것 같아요. 제육군은 답안지를 문제집의 일부로 활용했다.
답안지 해설을 최대한 꼼꼼히 보고 머릿속에 익혔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 문제와 풀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제육군의 답안지 분석,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풀지 못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제 유형과 풀이 과정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이 문제랑 제 문제 내용 자체는 똑같고 거의 숫자만 달라지는 경우예요. 보면 그림 모양도 같고 푸는 방식이 아예 똑같아요. 실제 숫자만 바뀌었을 뿐 주어진 그림과 조건이 동일한 두 문제는 문제를 푸는 방식 또한 정확히 일치한다. 풀이 과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문제는 풀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풀이 과정이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뭐라 해야지, 인과 과정을 이해한 것까지 갈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수학 문제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 제육군은 답안지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주목했다. 결국 이 길이를 구하려는 건데 AH 이걸 구하려면 이걸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걸 구하려면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지에서는 그냥 얘를 일단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인과 과정에 인해 이루어진다는 걸 그걸 이해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풀이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을 문제를 풀어보며 찾아냈고 풀이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정리했다. 답안지에서는 1, 2, 3번의 순서로 답을 정의했지만 실제 제육군의 풀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3번부터 역순으로 문제를 풀어야 답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육군이 답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이다. 이게 직각이 될 때가 이게 최단거리다. 여기를 사이로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나뉜다. 이게 약간 전제처럼 깔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답지에서는 그게 왜 여기가 최단거리고 여기가 왜 여기를 기점으로 나뉘는지 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보고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고민을 해서 알아내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답안지의 풀이 과정을 보면 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왜 이 개념이 나왔는가? 왜 이 개념이 성립하는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가장 높아 올라갔을 때 시점일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부채꼴을 그릴 때 이 부채꼴 반지름 위에 있는 점들이 높이가 같은 점들이구나. 그러면은 이게 접선이 될 때 이때가 가장 높을 때겠구나. 이 선이 이 부채꼴에 접선이 될 때 그때가 이게 직각일 때이고요. 접선일 때 직각이요.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육군은 3단계 답안지 분석 방법으로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다. 친구 현혁군이 그토록 칭찬한 제육군의 노트에는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 여름방학 때 정리를 했던 건데요. 이제 수투 개념을 이제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를 해보자는 느낌으로 이제 개념 정리하려고 했던 건데, 기본적인 공식과 증명, 문제풀이 과정은 물론 추가 개념까지 이 모든 내용이 한 권의 노트에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다. 노트 정리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문제를 다 풀고 채점하는 동시에 제육군은 문제 옆에 간단한 코멘트를 달았다. 오답풀이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위함이다. 뭐 정리하기 이렇게 옆에 써놓기도 하고요. 문제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공부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특히 자주 헛갈리는 문제들은 별 표시를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노트에 정리했다. 노트에는 헛갈리는 부분에 대해 개념서를 기본으로 해당 개념의 정의, 공식, 증명을 모조리 옮겨 적었다. 이런 식으로 제육군은 수능 직전까지 이 오답 노트를 10분 활용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수학 개념 공부. 노트 정리가 끝나면 이번에는 혼자 힘으로 증명해봤다. 이렇게 하면 실수는 줄이고 기억은 오래 지속시켜 일석이조였다. 개념 정리를 할 때 주요 개념은 증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습관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식이 이거예요. 공식이 이건데 이제 그거를 직접 유도해 보는 거죠. 유도는 이제 타원의 정의로부터, 타원의 정의는 평면 위의 두 정점에서 거리압이 일정한 점에 자취인데 거기서 이제 이 타원의 방정식 공식을 유도해 보는 거죠. 증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공식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식이구나, 그렇게 와닿게 됐기 때문에 증명을 한 번씩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기본 개념서를 통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모두 찾아 한 곳에 정리했다. 제육군의 노트만 보면 하나의 개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제육군의 공부 흔적이 잘 정리된 노트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없는 게 없었다. 수투에서 공간좌표 쪽을 정리하면서 내분 외분이 나오는데 사실 고1 때 한번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헷갈려서 잠시 정리해본 건데 이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랑 연결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해보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었지 하고 해서 고1 때 잡스를 한번 뒤져가지고 정리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육군의 수학 실력은 꾸준히 늘고 있었다. (2010) 수능 수학 1등급. 제육군은 결국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고민했던 게 그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맞았을 때 이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수학은 좀 포기를 해야겠다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목표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그 가능성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다시 실천해보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게 비결이란 비결일 것 같습니다. 이후학교 졸업생들의 후배 사랑은 그야말로 각별하다. 바쁜 대학생활 중에도 후배들을 위한 일이라면 학교에 찾아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내가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애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도 너무 답답했고, 얘기하고 싶은 학생들이 앉아있는 저 자리에서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게 엊그제 같기만 한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제육군도 이제 선배가 되어 후배들 앞에 서 있다. 후배들에게 제육군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고3 돼가지고 이제 수능 공부를 할 사람은 수능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술 입시하는 사람은 뭐 미술 입시 할 거, 아니면 뭐 기타를 치는 사람은 기타를 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 같은 경우도 되게 막 좀 불가능은 그냥 불가능인갑다 하고 좀 그렇게 변화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입시는 1년 하는 거지만 인생은 1년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은, 그러니까 입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년이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지만, 우리가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은 제한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남들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수능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스스로 찾아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제육군의 수능 정복기, 그의 특별한 성장을 기대해본다.